지금부터 들려드릴 한 분의 인생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해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올해 75이신 김창호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어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을 겪고 가난한 시절을 헤쳐나가며 자식들을 키우고 이제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어르신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지낸 소중한 가치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느껴보시길 바래요. 창호 어르신은 1923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어려운 시절이었죠. 어르신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누에를 기르며 실을 뽑아 생계의 보탬이 되도록 하셨어요. 어린 시절 창호 어르신의 가장 큰 꿈은 학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었죠. 대신 서당에서 한글과 한자를 배우며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7살 때 겪은 일화가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뒷산에서 놀다가 길을 잃었던 일이 있었어요. 해가 저물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자 온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찾았죠. 그때 느꼈던 따뜻한 공동체의 힘을 어르신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15살이 되던 해 해방을 맞았습니다.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나라가 다시 우리 땅이 되었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들썩였어요.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던 그날의 기쁨을 어르신은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20살이 된 창호 어르신은 군에 징집되어 3년간 전쟁터에서 싸워야 했어요. 죽음과 맞닿은 순간들을 수없이 겪으며 삶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전쟁 중에 만난 전우들과의 우정은 평생의 보물이 되었어요. 서로의 생명을 맡기며 의지했던 그 시절의 동료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낸다고 하셨어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전쟁터에서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어르신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보고 만난 아내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다고 하셨어요. 신혼 시절의 생활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시절이라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운 날들이 많았지만 부부가 서로 힘을 합쳐 하나씩 일어서 나갔어요. 어르신은 낮에는 남의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학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증이 컸던 어르신은 촛불을 켜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셨어요. 아내분도 바느질 일을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셨죠.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비록 먹을 것은 부족했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아버지가 된 모습을 보시며 뿌듯해 하셨어요. 이어서 둘째, 셋째까지 3남매를 키우시며 어르신 부부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용품 하나 사주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큰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일화가 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동네 어른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셨어요.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어르신도 나중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오셨다고 해요. 196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농사일을 계속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죠. 그 무렵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전구 불빛을 본 아이들의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셨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가족끼리 둘러앉아 있던 저녁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로 활동하며 마을 발전에 앞장서셨어요. 길을 닦고 지붕을 고치고 공동우물을 파는 일들을 주도하며 마을을 변화시켜 나가셨죠. 그 시절 아이들 교육에 대한 어르신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큰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논 한마지기를 팔기도 하셨어요. 교육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믿음이 확고하셨거든요.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하셨어요. 온 가족이 울며 기뻐했고 동네 사람들도 함께 축하해 주었죠. 그 아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어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시며 교육의 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셨어요. 둘째 아들은 기술을 배워 기계 정비사가 되었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났던 둘째는 어려서부터 고장난 물건들을 뜯어보고 고치기를 좋아했어요. 그 재능을 키워서 훌륭한 기술자로 성장한 모습에 어르신은 자부심을 느끼셨죠. 막내딸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친 동물들을 돌보기를 좋아했던 딸이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보며 어르신은 감사함을 느끼셨어요.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하셨어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도 농사일과 함께 작은 가게를 차려서 운영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생필품들을 파는 구멍가게였지만 마을의 중심 역할을 했죠. 그 가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어르신은 재미있게 들려주셨어요.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어른들이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나누던 풍경들이 지금도 그립다고 하셨어요. 90년대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보는 창이 넓어졌어요. 처음으로 올림픽 중계를 보며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셨어요. 그 무렵 첫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기쁨은 아이를 낳았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었다고 해요. 손자를 업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랑하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손자가 자라면서 어르신은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연을 만들어 함께 날리는 일들이 무엇보다 즐거웠다고 해요. 손자를 통해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손자가 가르쳐주면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이메일을 보내고 사진을 보는 정도지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내분이 돌아가신 것은 10년 전의 일입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떠나보내는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내분이 남겨준 사랑과 추억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내를 잃은 후 한동안은 무기력했지만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특히 손녀가 자주 찾아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함께 요리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요즘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활발한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서예 배우기, 노래 교실, 건강체조 같은 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도 챙기고 계시죠. 특히 어르신이 요즘 빠져 계신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이제는 손자, 손녀들과 화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시는 실력이 되셨어요. 기술의 발전에 감탄하시면서도 적응해 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어르신께서 들려주신 인생의 지혜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 가족의 소중함, 이웃과의 정, 배움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젊을 때는 부족한 것만 보였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은 요즘 자서전을 쓰고 계세요.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모습에서 삶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르신의 하루 일과는 규칙적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아침을 드신 후에는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일을 파악하세요. 오전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동네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오후에는 낮잠을 주무신 후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시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비록 혼자 지내고 계시지만 외롭지 않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의 사랑과 이웃들과의 정이 있어서 매일매일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이나 생일 때입니다. 3남매가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찾아와서 온 집안이 시끌벅적해질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해요. 손자 손녀들이 자라서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에요. 어르신은 증손자도 있으세요? 4살 된 증손자가 할증조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안기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지금도 꾸준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일기 쓰기예요. 50년 넘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일기를 써 오셨어요. 그 일기장들은 어르신의 인생 기록이자 가족사의 보물이 되었죠.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셨어요.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으려는 어르신의 마음가짐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르신은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충분한 수면을 통해 75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병원에서도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감탄한다고 해요. 특히 어르신이 강조하시는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도 금방 털어내시고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르신께서 젊은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하시면서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하셨어요. 다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깊이 와 닿았어요. 어르신의 꿈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증손자가 자라는 모습을 더 오래 지켜보고 싶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서전을 완성해서 가족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소원도 있으세요. 어르신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에 끝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호기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세요. 요즘은 유튜브를 보는 방법도 배우셨다고 해요. 동네에서 어르신은 존경받는 어른이세요. 오랜 경험과 지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르신은 그런 분들에게 항상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다고 해요.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호 어르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꿋꿋하게 이겨내신 의지력, 가족을 위한 희생정신, 이웃을 위한 배려, 끝없는 배움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였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도 꿈을 잃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액티브 시니어의 면모를 볼 수 있었어요. 어르신의 삶은 우리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소중한 교훈들이었어요.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가, 성과보다는 과정이, 혼자보다는 함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창호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어르신처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도 훗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며 창호 어르신의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본인 미래와 건강과 행복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본인의 책임과 결정과 노력만이 본인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